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에 이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찾아갔던 나라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 미래를 예측해서 정권 유지가 계속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국가운은 1990년 6월 12일 러시아 연방공화국 주권 국가에 대한 선언 기념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아닌 독립국 러시아 연방의 시작이며 91년 6월 12일 사상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되면서 보리스 엘친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번영과 관련된 첫 번째 하우스에 대량 학살과 공포, 군사를 의미하는 사우스 아셀루스라는 항성이 위치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항성이 큰 영향을 미친 90년 6월에서 2000년 5월은 94년과 99년 두 번에 걸쳐 체첸 전쟁이 발생하여 러시아를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게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사우스 아셀루스 항성의 위력이 마무리가 되고 강력한 금성이 새롭게 국가운에 진입을 했던 2000년 5월에 2차 체첸 전쟁이 마무리가 된 것도 국가 건국일이나 독립선포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0년 5월 새롭게 진입해서 2008년 6월까지 10번째 하우스에 위치하며 강력함을 자랑한 금성의 의미는 체첸 전쟁 종식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푸틴 대통령의 등장입니다. 대통령을 의미하는 10번째 하우스에서 강력하게 빛나는 금성의 영향력이 미치는 기간은 푸틴의 1차 집권 기간이었던 2000년 5월에서 2008년 5월까지와 정확하게 일치했으며 항성 알마크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러시아 예술의 부흥과 러시아 혼란을 수습하고 재건을 이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성 다음으로 진입해서 2008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성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과 통신, 운송수단 관련한 국가 산업을 아주 탄탄히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하우스가 알려주는 근거리 이웃 국가들과 연계해서 통신사업, 철도, 항만, 자동차 등 운송과 이동에 관련된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국가 수익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한과 북한은 운송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지금 러시아 국가운을 보면 철도, 항만 등 운송 사업으로 국가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힘이 없는 달과 노드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국가 서비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반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체첸 전쟁을 일으켰던 사우스 아셀루스 항성의 재등장으로 현 정권이 흔들리게 되고 이런 흔들림으로 인해서 국가 간 외교 정책에도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사우스 아셀루스 항성은 보리스 엘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푸틴을 새로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데 역할을 담당했던 그때의 항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4년 5월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2022년 9월 진입하는 항성 알발리, 캄발리아, 더베 세 개 항성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배신자 혹은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건강의 악화를 뜻하고 있어 만약 2021년 변화되는 러시아 국가운과 연결까지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러시아 3개국의 운송수단 연결과 사업은 단순히 국가 수익 확대만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념의 교류라는
거시적인 문제까지 담고 있습니다. 유럽 철도 연결, 항만, 운송 사업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진행을 해서 2021년까지 러시아가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외교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러시아 교육과 문화, 예술 사업에 국가적인 교류와 투자 확대를 증진하는 방안도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오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럽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과 오스트리아 국가 결부 사건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러시아의 정치적 흐름은 무엇일까요? 특히 러시아 국가운, 정권의 흔들림에 간섭하는 달과 항성 노드는 2017년 하반기에 진입을 해서 2019년 상반기에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영향력이 일으킨 사건이 바로 현재 유럽에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캔들 사건과 오스트리아 부총리 사태입니다. 황소자리 금성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의 중심에도 금성이 뜻하는 여성이 등장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번 오스트리아 사건은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도에 일어나게 될 큰 정치적 사건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외교 정책 관련해서 개인과 기업이 조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무역 협상을 의미하는 9번째, 10번째 하우스와 연결되는 강력한 화성은 러시아를 전쟁, 테러, 군사 문제, 산업 분쟁을 대표하는 국가 이미지로 만들었으며, 특히 이 화성은 4번째 하우스와 연결이 되면서 토지와 그 소유자와 관련된 노동자들, 곡물 생산, 그리고 건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성과 관계가 좋지 않은 11번째 하우스에 위치한 목성으로 인해서 농기업의 파산과 여기에 국가 운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의회나 자치단체, 러시아 연방법의 변심으로 이어지게 되니 농지거래법에 앞으로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러시아 농업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1년 러시아 국가운에서 진입하는 위치가 좋지 않은 강력한 토성이 국가의 서비스, 대중의 반란, 국가 간 무역의 충돌을 의미를 하고 있어 그동안의 친교가 적대 세력으로 혹은 적대 세력이 친교 세력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이나 토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정리가 필요하며, 아직 투자 전이라면 2021년 이후 러시아 외교 정책의 변화를 확인 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1년 이후 러시아는 외교, 무역 정책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 미래를 예측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어떤 외교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트 읽어주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